황만기 원장님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갖고 앞에 또 조 원장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좀 간단히 좀 짚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허증의 개념으로 보면 결국엔 이게 허열인데 바로 앞선 상담하셨던 분도 일종의 허열 개념으로 번열이 오는 형태, 근막염이 오는 형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혹시 이분이 허증의 양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허열성 안면 홍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시 허증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이 보통 대부분의 안면 홍조성에 해당되는 허열은 음허 또는 혈허,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음허에 해당되는 계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허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재들 대표적인 것들이 숙지왕이나 천궁이나 뭐 그런 형태의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팔물탄계, 이렇게 여기 이제 자막에는 열을 내린 약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보음해주는, 음을 보충해줘서 허열을 내려주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황이고 숙지황이고 그다음에 천궁인데 그런 개념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팔물탕이라든가 사물탕 계통의 약들을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가슴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혀 있는 경우에 막힌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겨울이 되면 더 심하다는 얘기가, 겨울에는 모공이 다치기도 하고 더 답답해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같이 발산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가슴의 기울을 풀어주는 시오라든가 황련, 황금 같은 약재를 통해서 또 가슴의 열기를 풀어주는 형태로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보면 열감과 홍조 부종을 주소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몸을 커다란 순환고리로 봤을 때 얼굴은 가장 위쪽에 있는 순환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혈액은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하지만 또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으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덥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그쪽으로 혈액이 좀 더 몰려서 얼굴에 열감이라든지 홍조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2차적으로 안면에 부종이 생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6세라고 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폐경기와도 연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저하가 생기면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에 장애가 생긴다는 이론도 있고요. 또한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해주는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때 폐경기가 돼서 에스트로겐의 저하가 생기면 혈관을 보호해주던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면 홍조라든지 열감, 또 얼굴에 생기는 땀이나 부종 등의 혈관 운동 계통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일단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얼굴로의 순환만 집중되지 않게끔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실 수 있게 운동 등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인 좋은 처방들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생활섭생법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10년 전부터 좀 이렇게 얼굴이,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화끈거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분만 뭐 이렇게 유독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조혜린 원장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듯이 그런 이제 호르몬 변화 등등등의 원인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 3분의 2, 그러니까 거의 한 75% 정도의 여성분들이 이 안면홍조증의 증상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증상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얼굴이라고 하는 부위 자체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혈관이 확장될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긴장을 많이 할 만한 상황이거나 불안한 어떤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얼굴이 굉장히 빨개질 수 있는, 쉽게 빨개질 수 있는 그런 부위다 라고 하는 부위도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면 홍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좀 전에 조혜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폐경기 증상, 자,
에스트로겐이 폐경기에는 적게 분비된다라고 하는 건 국민 상식과 같은 얘기인데 에스트로겐이 사실은 모세혈관의 수축에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수축에 관여를 하는 그 에스트로겐이 적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쉽게 확장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에는 조금 더 암면홍조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암면홍조의 원인이 되고 감정적인 원인. 저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다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신다는 느낌 받으면 저도 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떨리고 지금 화장을 해서 그렇지 암면홍조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암면홍조가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또 두 번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번째가 약물 요인. 이 세 번째 요인이 요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혈압,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시는 과정 중에서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혈압 약이라든지 협심증 약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 발기부전 치료제처럼 혈관과 관련된 그 양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부작용으로 암면홍조가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네 번째 피부염, 뭐 아토피이든 아니면은 뭐 여드름이든 뭐 지루성 피부염이든 이런 어떤 피부염의 후유증으로 이제 암면홍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과 같이 이제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원인이니까 이거에 좀 반대적으로 열이 있으니까 좀 서늘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서늘하게 잘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생활섭생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많이 좀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우나나 아니면은 뭐 찜질방 우리 국민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안면홍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나 찜질방은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이 날 만한 조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매운 음식. 요새 우리 한국 분들은 매운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고추라든지 후추 같은 매운 음식에 보면 캡사이신이라고 이 혈관이 많이 확장되는 거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혈관이 어쨌든 확장되는 기능을 하는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술, 음주, 그러니까 뭐 여성분이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안 하실 거로 보여지지만 술은 당연히 금주를 해야지 안면홍조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심화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신음허하고는 뭐 연동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한데 이 심화증, 그러니까 간심비패 신할 때 두 번째 이 심장에 열이 많다, 화가 끓는다. 그래서 이제 안면홍조증이 드러난다라고 한의학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아니면 상열하한증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백지황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미소요산 이런 처방을 꾸준하게 받게 되면은 안면홍조증, 좀 오래된 안면홍조증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